더 많은 접종을 할수록 더 빨리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본 데이터는 코비드 백신이 초과 사망자 급증을 초래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본 데이터베이스 분석에 따르면 코비드-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백신 접종 후 첫 해 내의 사망 위험이 미접종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아직 동료 심사 저널에 발표되지 않은 이 데이터는 규모가 인상적이지만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키즈디 수석 연구원 칼 야블로노프스키가 말했다. 코비드-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은 미접종자에 비해 첫 해 내에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추가 접종마다 위험이 증가했다고 일본 데이터베이스 1,800만 명에 대한 분석이 나타났다. 의학평론가 존 캠벨 박사는 이번 주 유튜브 쇼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원래 6월의 원탁회의의 일환으로 공개되었으며 이 토론은 온라인으로 스트리밍되었고 도쿄과학대학 RNA 과학연구센터 부소장인 무라카미 야스우미 박사가 주도했습니다. 더 많은 용량을 맞을수록 더 빨리 죽을 가능성이 높고 더 짧은 시간 안에 죽을 가능성이 높다. 고 무라카미는 원탁회의에서 말했다. 캠벨은 분석에서 백신 접종자 그룹의 사망자가 미접종자 그룹보다 최대 4.5배까지 높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는 또한 백신 접종자 사망률이 접종 후 90일에서 120일 사이에 정점을 찍었으며 접종 횟수가 늘어날수록 정점이 더 빨리 나타난다는 점도 나타났다. 만약 누군가가 3번의 접종을 했다면 정점은 대략 120일입니다. 라고 캠벨은 말했다. 하지만 4-5번 정도 투여했다면 사망자 수가 더 빨라져서 약 90일 정도 더 일찍 일어날 것입니다. 캠벨은 백신 접종자 사망 위험이 첫 1년 동안 처음 240일 동안 상당히 높았다고 말했다. 반면 미접종자들은 예상되는 피크 형태가 없는 결과를 보였다. 일본 데이터는 백신 접종과 과잉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무라카미는 발표에서 백신 접종과 과잉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데이터가 보여준다고 말했다. 캠벨은 이에 동의하며 과도한 사망자는 아마도 백신의 영향 때문이며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백신의 독성이 없거나 죽음을 유발하지 않았다면 정점이 없었을 거야. 그게 핵심이야. 캠벨이 말했다. 면역학자이자 생화학자인 제시카 로즈 박사에 따르면 화이자와 모더나가 생산하는 mRNA 코비드-19 백신에 들어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백신 접종자 사망률 증가에 기여하는 요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매우 염증이 강하며 영향을 받은 세포에 대한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발합니다. 형질 전환되어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성하는 세포는 파괴 대상이 되며 지질 나노 입자는 심장 세포를 포함한 모든 세포가 스파이크 생성자가 될 수 있음을 보장하기 때문에 심장 관련 사망의 많은 부분을 설명한다. 아동건강보호의 수석 연구원인 칼 야블로노프스키 박사도 동의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SARS-CoV-2의 독성 성분이며 모든 mRNA 백신의 항원으로 만장일치로 선택된다고 그는 말했다. mRNA 기술은 과잉 사망 증가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즈에 따르면 mRNA를 몸 전체에 전달하는 지질 나노 입자는 혈액 응고를 일으켜 건강 악화와 사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블로노프스키는 mRNA 플랫폼의 많은 구성 요소들이 질병과 사망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mRNA 코비드-19 백신에서 확인된 DNA 오염물질도 포함되며 그는 이들이 해로운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블로노프스키는 아직 동료 심사 저널에 게재되지 않은 일본어 데이터셋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800만 건이라는 숫자는 인상적이지만 데이터셋의 크기가 좋은 과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조군이 과학적입니다. 상세한 데이터가 없으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과 백신 접종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사망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본 2396명은 바이러스에서 코비드-19 사망자가 가장 많은 외국 국가로 독일 2709명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베나비데스는 말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mRNA 코비드-19 백신이 널리 접종된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는 과도한 사망률이 여전히 높지만 mRNA 백신이 덜 사용된 국가에서는 더 낮습니다. 2023년 파이낸스 테크놀로지즈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코비드-19 백신이 30만 명 이상의 초과 사망을 초래했고 2,660만 명이 부상당했으며 136만 명이 장애를 입었으며 2022년 한 해에만 약 1,476달러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2023년 파이낸스 테크놀로지즈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코비드-19 백신이 30만 명 이상의 초과 사망을 초래했고 2,660만 명이 부상당했으며 136만 명이 장애를 입었으며 2022년 한 해에만 약 1,476달러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인슈런스 누즈네트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보험사들은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동안 초과 사망자로부터 평소보다 더 높은 지급금을 예상했습니다. 보험사들은 2020년에 사망보험금이 15.4% 상승하여 1918년 스페인 독감 유행 이후 1년 최대 증가를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업계가 지급한 총 사망보험금이 1,002억 8천만 달러로 역사적 평균치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기록적인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의학회 공식 동료평가 저널인 제이마 저널의 4월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일본은 1인당 코비드-19 mRNA 백신 접종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며 2022년과 2023년에 과잉 사망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mRNA 백신이 계속 접종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해할 수 없다. 캠벨은 일본 과학자들과 관계자들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코비드-19 백신 관련 부작용과 사망에 대해 더 개방적인 점을 칭찬했다. 는 현재 존재하는 데이터로 mRNA 백신이 계속 접종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조만간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로즈 장관은 일본 데이터가 최근 과학자와 의사들이 mRNA 백신 중단 또는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강화한다고 말했지만 금지를 막는 이유는 미국 소아과학회 AP와 같은 의료기관들이 영유아와 아동에게 고의적인 해를 가한다는 심각한 증거라고 말했다. 로즈는 AP가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코비드 백신을 계속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권고와 정면으로 대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6만 7천 명의 소아과 의사를 대표하는 AbbVie는 백신 제조사를 포함한 대형 제약사와 연방정부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6만 7천 명의 소아과 의사를 대표하는 AbbVie는 백신 제조사를 포함한 대형 제약사와 연방정부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의 최대 기부자는 모더나, 화이자, 머크, 사노피입니다. 라고 로즈는 말했다.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이것은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의 최대 기부자는 모더나, 화이자, 머크, 사노피입니다. 라고 로즈는 말했다.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이것은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달 AP와 5개의 다른 의료단체는 미국 보건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및 기타 공중보건 관계자 및 기관을 상대로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코비드-19 백신 권고안 변경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로 인해 CDC는 이들 인구를 위한 새로운 코비드-19 백신 지침을 수립했습니다. 자블로노프스키는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법은 입증될 때까지 해롭다고 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mRNA 백신은 그 반대가 적용되었다. 입증 책임은 안전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말했다. 마이클 네브라다키스 박사. 마이클 네브라다키스 박사는 그리스 아테네에 거주하며 더 디펜더의 수석 기자이자 KGD의 더 디펜더 인데프스 진행자입니다. 자, 이런 기사가 있죠.